안녕하세요. 모든 것을 미리 리뷰한다. 모리. 미리입니다. 오늘은 엠픽셀에서 기대작으로 내놓은 모바일 게임 그랑사가의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랑사가라는 게임이 어떠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지금까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었는지, 또한 유저들에게 가장 중요한 과금 유도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로는 유저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이나 게임의 문제점도 다루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오픈초에 친구를 따라 시작을 하게 된 게 그랑사가와의 첫 인연이거든요. 저는 형이 친구 추천 이벤트로 너가 이 게임을 해야 내가 다이아를 받을 수 있다 라고 닥달해서 시작했고요. 물론 개인적인 이유는 얻기 위한 이기적인 면이 없지는 않았지만 당시에 저는 그랑사가라는 게임을 고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오픈 초기에는 6명으로 이루어진 캐릭터에서 3명을 선발하여 팀을 짜고 각 캐릭터마다 4개의 그랑 웨폰과 아티팩트를 착용하여 모험을 떠난다는 게임성이 되게 매력적으로 느껴졌거든요. 저는 게임 회사에서 재화를 너무 퍼주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다이아를 준다는 게 인상 깊었어요. 맞습니다. 그랑사가라는 게임이 초창기 이미지는 과분할 정도로 재화를 퍼주는 게임, 유저와 소통을 원활히 빠르게 하는 게임으로 만들어지고 있었죠. 애니메이션풍의 그래픽과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광활한 세계관을 모험한다는 그런 느낌에 이끌린 유저들에게 그랑 웨폰 뽑기를 이용할 수 있는 다이아를 게임사 측에서 퍼준다는 건 엄청나게 파격적이었다고 볼 수 있었죠. 저는 이런 장르의 게임을 해본 적 없었고 오로지 형의 추천만으로 처음 접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이벤트 조건인 4챕터까지만 빠르게 깨고 그만하자는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하다보니 내 의지로 게임을 붙잡고 있더라고요. 아까 형이 말한 것처럼 초반에 재화를 많이 퍼주기도 했고 각종 보스를 다양한 그랑 웨폰과 아티팩트를 장착해가면서 격파해가는 경험 또한 각별하기도 했어요. 저희가 그랑사가 리뷰를 진행하면서 빠질 수 없는 게 그랑 웨폰과 아티팩트입니다. 각 캐릭터마다 4개의 그랑 웨폰과 아티팩트를 착용할 수 있고 각기의 그랑 웨폰과 아티팩트는 초월을 5번까지 진행할 수 있는데요. 초월이란 게 좋게 보면 게임을 천천히 진행하면서 그랑 웨폰과 아티팩트의 성장을 즐길 수 있는 하나의 컨텐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에 더해 속성과 저항을 빼놓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캐릭터와 몬스터는 고유의 속성을 가지고 있고 속성 간의 상성으로 인해 서로의 피해량이 극명하게 차이나거든요. 또 캐릭터나 몬스터가 시전하는 기술에는 상태 이상이 있어서 거기에 맞는 저항을 가지고 있어야 상태 이상을 피할 수 있고요. 이렇게 내가 플레이하는 컨텐츠에 걸맞는 속성과 저항을 챙겨야 한다는 게 전략적인 플레이를 즐길 수 있게 하는 것 같아요. 정형화된 조합으로만 쭉 진행을 하다 보면 지루함을 느끼게 되고 당연히 플레이 타임은 줄어들면서 일명 꼬접하는 사태가 금방 찾아오게 되겠죠. 속성과 저항이라는 요소는 유저에게 전략성을 요구하면서 재미를 추가하고 게임의 수명도 늘리는 순기능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퍼즐처럼 맞춰가며 유저들이 즐길 수 있는 컨텐츠는 메인 퀘스트와 서브 퀘스트, 왕국 퀘스트, 각종 재화를 모을 수 있는 토벌 전, 심연의 회라, 선멸전, 무한의 서고, 복마의 재단이 있고 가장 중요한 경쟁 콘텐츠인 결투장과 길드 경쟁전이 있습니다. 이렇게 게임을 플레이하다 보면 그래픽과 스킬 이펙트에 빠져들게 되는데, 제가 전에 플레이했던 모바일 게임들은 보기에는 단조로운 것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랑사가는 그랑 웨폰마다 가지고 있는 화려한 스킬들 또한 이 게임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자, 빨만큼 빨아줬으니 이제 깔 때도 됐죠. 한번 그랑사가의 민낯을 서슴없이 까봅시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랑 웨폰과 아티팩트는 초월을 5번까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그랑 웨폰과 아티팩트를 총 6번을 먹어야 풀 초월이 가능하다는 얘기인데요. 한 캐릭터의 엔드 스펙을 맞추기 위해서는 24개의 SSR 그랑 웨폰과 24개의 SSR 아티팩트를 먹어야 하고 그것도 장비당 7번째 이상의 중복이 없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일반 소환 기준 SSR 그랑 웨폰의 확률은 1%, SSR 아티팩트 확률이 2%인 걸 감안한다면 극악한 성장을 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깡다이아 기준 15,000 다이아에 11만원으로 계산한다면 10연차 한 번에 22,000원, 그마저도 그랑 웨폰과 아티팩트 뽑기가 나누어져 있는 것이 아닌 같은 소환에서 나온다는 걸 생각한다면 엄청난 과금 유도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저처럼 게임을 천천히 하는 입장에서는 크게 와닿지 않은 금액이기는 한데, 하드하게 게임을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게 클 것 같기는 해요. 게다가 SSR 아티팩트가 뽑혀도 그랑 웨폰 확정 천장 스택이 올라가지 않는데, 아티팩트 중에서는 아예 쓸 일이 없는 아티팩트도 엄청 많거든요. 게임사 측에서 고의로 천장 진입을 늦추기 위해 넣은 아티팩트가 아닐까 생각이 될 정도로 심한 것들도 있어요. 어릴 때 문방구 앞에서 자주 보던 뽑기 기계를 돌렸는데 디지몬 뽑기 기계에서 포켓몬이 나온 거랑 비슷한 거예요. 이러한 가공 구조는 수많은 게임이 확률형 컨텐츠로 욕을 먹고 있는
현 시점에서 지양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정도면 과금 유도가 엄청나네 싶으시죠? 여기서 끝날 거라면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랑사가는 게임 초창기에 필드 사냥으로 인해 유저들이 재화를 비교적 많이 획득할 수 있었는데 게임사 측에선 곧 필드 사냥의 너프를 진행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유저들이 게임을 오랫동안 붙잡고 있는 걸 원치 않는다였는데, 웃긴 건 게임 내 재화를 확정적으로 효율적으로 얻을 수 있는 왕국 퀘스트의 AP 충전을 현금으로 팔고 있었다는 거죠. 물론 필드 사냥의 너프를 무조건적으로 비난할 수는 없지만 유저가 누리고 있던 혜택을 뺏어간다는 그림이었기 때문에 당시 카페에서는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근래에 다시 필드 사냥의 효율을 상향해주긴 했지만 게임사의 운영 미숙을 뇌리에 남기는 사건 중 하나였다고 볼 수 있겠죠. 저는 그 패치가 진행될 때 게임을 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유저가 이득을 보던 걸 게임사에서 앗아가면 그다지 달갑게 느껴지지 않을 것 같긴 해요. 게다가 이 게임 특성상 애정 캐릭터만 키우면 되는 게 아니라 진행하는 컨텐츠의 속성과 저항에 맞는 캐릭터를 강제로 키워야 하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재화는 턱없이 부족해진다고 느껴지거든요. 좋게 말하면 전략적인 요소, 적나라하게 말하면 강제적인 육성으로 인한 재화의 소모라고 봐야겠죠. 그랑사가를 플레이하면서 속성과 저항은 피할 수 없는 벽이고 게임 초반부에서는 어느 정도 페널티를 감수하고 넘어갈 수는 있지만 진행하면 할수록 그 벽은 높아지고 두꺼워지기만 합니다. 예로 불속성 캐릭터가 좋아서 해당 속성 캐릭터만 육성했다면 후반부에 진입해서는 역속성이 아니면 데미지가 들어가지 않는 상황이 나오게 되거든요. 물론 엄청난 과투자로 찍어 누를 수야 있겠지만 역속성 캐릭터를 새로 키우는 것보다 훨씬 많은 투자가 필요하겠죠. 이 캐릭터가 없으면 게임의 허들이 높아진다는 인권 캐릭터가 그랑사가에서는 각 챕터, 각 구간마다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한 인권 캐릭터를 새로 키우려면 또 4개의 그랑 웨폰을 채워야 한다는 거네요. 제가 그랑사가를 시작했을 때가 출시 한 달이 될 때였는데 그때 고대 그랑 웨폰이라고 새로운 SSR 장비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다른 게임이었다면 새로운 캐릭터 한두 개였겠지만 그랑 웨폰은 캐릭터마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걸 다 따라가려면 되게 벅차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게다가 그 고대 그랑 웨폰이 출시할 때에는 기간 한정 웨폰이라고 못을 박았다는 거죠. 고대 그랑 웨폰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보가 없었던 때 패치를 앞둔 바로 전날에 황당한 공지 하나가 올라옵니다. 기간 한정으로 진행되는 고대 그랑 웨폰 확률업 소환에서만 얻을 수 있는 고대 그랑 웨폰. 게다가 이 장비는 기본 소환 및 듀얼 상점 소환, SSR 그랑 웨폰 소환 상자 등으로 획득할 수 없는 간단히 말해 한정판과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이 공지를 보고 소중과금 유저는 물론 핵과금 유저까지 실망감을 표현했는데요. 한 달 만에 무슨 한정판이냐와 같은 느낌도 있었지만 캐릭터마다 4개의 SSR 그랑 웨폰을 전부 풀초하는 핵과금 유저들의 뒤통수를 세게 치는 패치였거든요. 새로 등장하는 그랑 웨폰의 성능이 뛰어나다면 기존 4개의 그랑 웨폰 중 하나는 버려지게 되는 건데 많은 돈을 투자해서 만든 물품의 가치가 한 달도 보존되지 않는다면 어처구니가 없는 게 당연하겠죠. 후에 새로운 공지로 고대 그랑 웨폰의 한정이 아님을 발표함과 동시에 혜자급 이벤트를 열어 분란집의 진화를 시도했지만 실망감에 떠난 유저를 잡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더 웃긴 점은 고대 그랑 웨폰의 출시를 발표한 날이 신규 캐릭터인 오르타의 그랑 웨폰 확률업 소환 마지막 날이었다는 거죠. 빨아먹을 대로 빨아먹고 다시 새로운 과금 요소를 추가한다. 한 문장만 들어도 악랄하다는 건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에 되게 놀랍네요. 저는 단순하게 고대가 들어가서 성능이 좋은 줄 알았거든요. 누구나 그런 수식어가 앞에 붙으면 당연히 성능이 뛰어날 거라 생각했을 거예요. 적어도 그런 패치를 할 예정이었으면 조금 시간을 두고 미리 알려줘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단순히 과금 유도가 그랑사가의 유일한 단점이었다면 얘기도 꺼내지 않았겠죠. 저희가 집중해서 봐야 할 건 잠수함 패치에 있습니다. 잠수함 패치란 유저들에게 어떠한 통보도 없이 진행되는 패치를 말하는 건데요. 결투장개성 관련 패치, 일러스트 및 모델링 패치, 특정 컨텐츠 및 보스 패치 등 그랑사가는 수많은 잠수함 패치를 진행했습니다. 물론 해당 패치로 인해 유저들이 막심한 피해를 입은 건 아니기에 누군가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지만 중요한 건 게임사 측에서 유저들이 알 수 없는 패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이러한 문제는 게임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밸런스나 소환 확률에 대해서도 잠수함 패치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고 이는 유저가 가지고 있는 재화의 가치가 언제든 갑작스럽게 훼손될 수 있다는 걸 암시하고 있는 거죠. 저는 잠수함 패치라는 게 있다는 것도 이번에야 알았는데 일러스트나 모델링에 대한 잠수함 패치도 민감하게 다가갈 수 있다고 봐요. 그랑사가는 변신 그랑웨폰을 3촐까지 하게 된다면 특정 코스튬을 얻을 수 있는데 그 코스튬만을 목적으로 과금을 한 유저에게는 일러스트나 모델링이 하나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겠죠?
그걸 어떠한 통보 없이 수정하게 된다면 그 유저가 가지고 있는 물품의 가치를 훼손하는 거라고 봐요. 게임 내 요소에서도 문제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유저들에게 가장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4챕터의 보스 아이샤 같은 경우는 다양한 패턴과 연출로 보스를 격파하는 맛을 준다면, 후에 나오는 보스는 하나같이 똑같은 장판형 패턴을 사용하여 저항 강요는 물론이고 컨트롤적인 요소가 극명하게 줄고 있습니다. 딜로 찍어 누르는 그림이 계속해서 나온다면 결국 유저들은 요구되는 스펙에 지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장판들 같은 단순한 패턴에 막혀버리면 지루한 노가다의 시작이잖아요. 저는 그런 정체 구간에서 유저들이 흥미를 느낄 만한 뭔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경쟁 게임인 세븐나이츠2에서는 방치형 필드에서 사기 장신구인 불사, 분노 장신구를 획득할 수 있고, 쿠키런 킹덤은 심시티 요소로 캐릭터 외의 재미를 유저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랑사가는 장신구를 얻기 위해서는 현금으로 AP를 충전해서 왕국 퀘스트를 돌려야 하고, 챕터 클리어나 결투장 외에 즐길만한 컨텐츠 또한 없으니 유저들이 흥미를 잃는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겠죠. 컨텐츠 부족을 외치자 나오는 건 복마의 재단과 같은 뭔가 급하게 만든 것 같이 허점이 가득한 컨텐츠를 출시하게 되고 결국에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랑사가 리뷰를 하면서 장점보다 단점에 치중한 것 같지만 피해야 하는 게임이라고 말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별 관심 없는 사람의 특징을 알 수 없듯이 게임 역시 애정 없는 플레이로는 단점을 파헤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애정을 가지고 플레이를 했던 게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적어도 4챕터까지는 즐겨보시면서 게임의 플레이를 더 이어나갈지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줄 요약! 첫 번째, 애니메이션풍의 화려한 그래픽과 유저들에게 광활한 세계관을 모험한다는 느낌을 주어 어느 게임보다 친숙하고 새롭게 다가온다. 두 번째, 유저 친화적 운영이라는 이미지에 숨은 과금 유도와 잠수함 패치, 그리고 부족한 게임성. 세 번째,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만 게임사 측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에 점진적으로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충분히 갓겜 반열에 오를 수 있다. 여기까지 모리 미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